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8일 토요일 아침 활짝 밝았습니다. 역시 전 토요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MTN의 이반장이 주식민은 처리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의상이 깔끔하죠? 예. 오늘 또 날이니만큼, 예. 또 오늘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2부의 강영민 대표의 상승 통행이 있어서, 예,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프로. 그래가지고, 예, 의상을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어떻게 봄 기운이 확 느껴지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울산을 다녀왔잖아요. 저번 주에 울산을 다녔는데, 울산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남부지방 빠르다 그랬는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예. 이렇게 서울 쪽 이렇게 다니는데 벚꽃이 서울 쪽도 살살 피었더라고요. 이제 진짜 봄은 봄이에요. 정말 봄이야. 근데 문제는 이놈의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순간 확 피어버리는데 이제 여의도 여기 우리 벚꽃 축제 유명하잖아요. 벚꽃 축제 할 때 벚꽃 없으면 어쩌냐. 그 생각나대. 이놈의 날씨가 요즘 하도 웃겨가지고 갑자기 막 덥고 막 이래서 진짜 벚꽃 축제 할 때 벚꽃 없고 벚꽃 다 지고요. 벚꽃 나무 축제 할까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꽃은 꽃놀이는 봄에 하잖아요. 그죠? 단풍놀이는 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들 좀 보러 많이 다니세요. 마음 좀 많이 그런 식이면서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또 주식도 관심 갖고 그러는 거죠. 너무 주식에만 막 묶여가지고 보면은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 페인 되신 분들 많다고. 계속 하루 종일 주식시장에 묶여가지고 주말에도 주식에 묶여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돌아다니실 때 돌아다니시고 좀 그러세요. 왜 여러분들 그러세요? 저희 프로만 봐도 많이 여러분들 그런 생활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2데이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문자 많이 주세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어떤 분인가 궁금하네요, 저도.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이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전라도 진도에 사는 김승권입니다. 김순건이요? 예. 순건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3년? 2년? 그래요? 그래요. 진도. 근데 여기는 뭐 정보가 없어갖고 그냥 방송만 보고 하니까. 그래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하네요. 그냥 방송만 보고 따라하니까. 100이면 100? 방송만 보고, 저희 프로를 보고 열심히 보고 실패하셨나봐요. 죄송해라. 아니, 이 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 이 방송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진도까지? 예, 그래서 이게 전화 신청을 한 10번 하면 어떻게 괜히 한번 그러셨구나. 진도에 저희 방송이 아직 잘 안 나가는구나. 저희 이 팀들이 열심히 더 뛰어서 진도에도 잘 나오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진도깨가 제일 유명하죠. 진도 아리랑하고. 그리고 근데 진도깨는 진짜 밖으로 잘 못 나간다며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막 혈통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잘 밖으로 외부 그리고 다른 쪽 무태 개들이 진도로 못 들어간다 그러던데 아니었어요? 그거는 들어오지 못하게는 하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예. 혈통 지킨다고 그러대요. 예. 나가는 건 나갈 수 있는데 나갈 수는 있고 들어오는 없고 그러니까
출의 자유만 있고 입의 자유는 없구나.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승관님 어렵게 통화되셨는데 어떤 종목이 이반장한테 그렇게 궁금하셨습니까? 교보증권이요. 교보증권이요. 매수가 예, 얼마예요? 14,200원에 50%. 어우, 또요. 포스코 아우, 332,500원에 40%. 아우, 또 있나요? 아니요, 나머지는. 어우, 두 종목이세요. 깔끔하세요. 아주 깔끔하세요, 두 종목으로. 깔끔한데 이게 뭐 매입가까지는 올 수 있는가? 매입가까지는 올 수 있는가. 저번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11월에 사셨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11월 3일인가요? 예, 그때 샀습니다. 예, 그래요. 최고가산데 다 올라오네요. 근데 포스코는 그 이전에 샀어요. 언제요? 포스코 산지는 아마 한 8월달인가 9월달에 산 것 같은데. 아우, 그래요. 저희 방송을 열심히 저희 방송에 안 나온다는 티가 팍팍 나네요. 포트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중에 더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교보증권 비중이 높으니까 교보증권 매입가까지 올 수 있는 건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요. 매입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매입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나요? 예, 올 수 있습니다. 매입가까지는. 근데 문제는 전 포트에서 더 큰 문제는 교보증권이 아니라 지금 포스코라고 보이는데요. 교보증권 제가 교보증권이 궁금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제가 딱 봤는데 예. 교보증권은 솔직히 매수가까지 와요. 옵니까? 예, 오는데 지금 교보증권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포트를 쫙 봤을 때 지금 승관님이 정말 중요한 거를 잘못 짚고 계신 거예요. 포트에 하나가 50% 하나 40%니까 50%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50% 40% 요즘 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게 있대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근데 50%나 40%나 솔직히 도찐, 개찐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목의 지금 상태가 실은 더 앞으로 중요하고 심각할 수 있느냐 그게 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승원님은 포스코가 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저는 포스코는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이건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개인들의 주식의 함정이에요. 덩치 크니까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주식 왜 하세요? 그냥 여윳돈 갖고 좀 어디 은행에 맡기는 그러니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한 게 이게 덜컥 물려갖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왜 하세요? 심심풀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세요? 재테크 수단 재테크라는 건 뭐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벌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렇죠. 돈을 벌 수 없으면은 목적에 위배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우회지죠. 예. 대형주를 하는 이유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돈을 못 번다고요. 포스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등치 큰 거 들고 있고 싶어! 라는 게 목적이시면요. 맞아요. 그냥 등치 큰 거 들고 있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로 돈 벌든 안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목적이 뭐냐를 먼저 분명히 하세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해서 거의 지금 다 어려움 겪거나 뭐 지금 잠깐 반등하는 거에 이거 나 좀 돈 좀 버는 것 같아 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제가 이건 좀 아픈 소리 할게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크게 잘못 가고 계시는 부분 많으세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세요. 제가 강의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목적이 철저하게 안정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수익성으로 갈 거냐를 여러분 분명히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안전하면서 수익이 많은 거, 안전하면서 수익이 많은 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위험한 직업일수록 위험수당이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승건님? 예, 예. 왜 위험수당이 많겠어요? 위험한 일일수록. 위험하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대신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안전빵은 우리가 흔히 안전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전빵이라는 직업들은 돈을 많이 줘요? 그렇게 많이 주나요? 안 주는데요? 그게 사회 이치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이상하게 주식할 때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주식할 때는 그런 머리가 딱 굳어지세요. 뭐냐? 안전하면서 수익도 많은 거. 그거는 광고 문구에나 나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광고 문구에서 말도 안 되는 광고 문구를 쓸 때 하는 얘기예요. 안전성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커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안전성이 크면 수익성은 당연히 작아집니다. 수익성이 커지면 안전성은 당연히 작아집니다. 서로 반대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포트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게 난 안전을 위주로 가고 싶어. 안전을 위주로 가고 싶어. 그럼 그거는 수익보다 난 안전이 우선이야. 그럼 안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 난 돈 버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해. 그럼 안전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포스코라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 저희 방송을 거기 잘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포스코로 이제 돈 못 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계속해서. 포스코가 조금 반등한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가지고 방송에서 언제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 쭉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뭐 6개월, 8, 9월 달에 잠깐 차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는데요. 8, 9월 달에 포스코 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대형주 됩니다 라고 제가 한 번이라도 방송에서 하던가요? 반등했을 때도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짚어드리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제 문제가 터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 계속 지금 뉴스에 아주 계속 올라내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문어발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좋게 얘기할 때는 사업에 다각하고 그게 실패로 끝날 땐 문어발식이라고 사람들이 폄하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 맞추냐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그때 하던 게 올바른 투자고 올바른 거였다. 그럼 그건 사업에 다각하고 굉장히 좋은 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발생하는 그런 진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업에 다각화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거는 문어발, 아주 안 좋은 문어발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공부하십시오.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포스코 지금 결국 포스코 자기 사업이 안 돼서 좋은 사업의 다각화를 했으면 성공을 했을 텐데 그게 사업의 다각화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아주 추악한 모습들을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포스코는 진정 더 성장의 열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포스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포스코의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포스코가 성장의 열매를 워낙 그걸로 찾는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 그게 올바른 투자였고 올바른 그거였으면 그걸로 인해서 성장의 열매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 포스코가 자기 사업이 성장의 한계에 있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밝혀지는 대로 지금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도되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돼요? 포스코는 성장의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러면 성장의 한계를 느낀 애가 성장의 열매를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요? 주가는 성장해야 올라가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예, 예. 포스코라는 회사는 맞아요. 포항제철에 우리나라를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살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건 맞아요. 그걸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화려함을 먹고 올라가진 않아요, 주가는. 앞으로의 성장을 보고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포스코라는 회사가 뭐 지금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철강 회사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철강이 지금 올라가려면 아주 쉬워요. 철강의 수요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철강의 수요가 많아지질 않아요. 많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근데 어떻게 철강이 올라갑니까, 주가가? 철강석 떨어지는 거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철강석 그런 재료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수익이 느는 거는 제가 무슨 수익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공부시켜드렸죠. 불황형 호황이라 그래요. 불황형, 예, 호황. 뭐냐? 수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많아져야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때 제가 공부시켜드렸는데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주식이 계속 올라가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두 개의 갭이 우리가 수익이라 그럴게요. 이 두 개의 갭이 수익. 좀 더 크게 그릴게요. 그래, 이렇게 합시다. 이 두 개의 갭이 수익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 판매 가격이라고 하고, 예, 이거를 우리가 재료비라고 할게요. 원료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서 재료비를 빼면은 그게 수익이죠. 맞죠? 마진이라 그러죠.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진의 폭이 커질 때 우리는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놓치세요. 방송에서도 아니면 강연 뭐 이런 자료들 같은 데서도 이 말을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이윤이 커지는데 재료비가 다운이 돼서 이윤이 커지는 거는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재료비가 다운이 돼서 이윤이 커지는 건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요? 마냥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마냥 떨어져도 제로까지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바닥이 있죠. 그냥 쉽게 말해서. 있죠. 그렇죠. 네.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위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예. 여러분들이 자꾸 레포트나 이런 데서도 보면 재료비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져서 이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불황형이익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 재료비가 떨어져서 나온 건 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떨어져도 빵원 밑으로 어떻게 떨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거 가격도 위로 따지면 뭐 판매 가격을 어떻게 계속 올립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해보자는 거야. 제외하고 그랬잖아. 판매 가격은 어디까지라는 건 없어요. 실은 무한대야. 그런데 가격을 우리가 적정선 이상은 안 살 거기 때문에 가격에 어느 이상을 못 올리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판매 가격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리미트 없어요. 없어요. 무한대야. 언리미티드야.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 때 배웠죠? 무한대. 그래서 호황형일 때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때는 가격을 올려버린단 말이야. 계속. 그래서 이익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회사의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 항공주니 이런 것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가죠. 왜?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료비가. 그런데 그거는 불황형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포스코가 훨씬 더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미련 안 버리시거든요. 왜? 포스코인데요? 아니, 포스코가 뭐? 포스코가 돈 벌어주는 거야? 주식에서 포스코가 돈 벌어준다는 무슨 공식이야? 포스코인데요? 포스코인데요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버리셔야 돼요. 포스코인데요? 근데 포스코가 뭔데요 그게? 포스코 이코르 수익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어디? 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 못 봤는데 포스코 이코르 수익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근데 어떻게 포스코인데요가 무조건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세요? 주식을 하신다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신다며요. 근데 왜 그러세요? 돈 못 번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못 번다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못 번다고요, 그걸로.
근데 포스코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뭔데요? 사명일 뿐이에요. 사명일 뿐. 그게 수익을 주식에서 포스코 이코르 수익이라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고집에 묶이시는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게 앞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우리 승관님도 지금 이거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코를 먼저 지분을 줄여 나가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포트를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못 예. 버십니다.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못 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물량 감축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먼저 이게 뭐 제가 뭐 포스코 업황이 어떤다 이건 나중에 또 촬영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생각을 깨드리는 게 더 먼저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못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식 뭐 보면 뭐 할 거예요. 이미 시작 자체와 아예 접근 자체가 틀려 있는데 종목 하나 두 개 들으면 뭐 할 거야. 아무짝에 못 쓰죠. 교보증권인데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14,000. 반장님. 네. 그럼 반장님 이거 포스코 당장 월요일날 팔아야 되고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나요? 전량 다 지금 당장 파시니까 제가 예. 전량 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만약에 순거님 지금 포트를 이렇게 봤을 때 순거님이 이렇게 포트 짜는 거 보면 죄송한데 순거님이 이거를 지금 다 어떻게 뒤로 엎고 예. 제가 원하거나 제가 그 하라는 방식으로 가실 정도의 죄송한데 실력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강의 때도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뭐 이거 계속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안 좋게 얘기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의 실력이 대충 가늠이 돼요. 예. 그럼 그분이 그걸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면 다행인데 그걸 팔고 더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어떻게 하세요라는 건 제가 왜? 만약에 실력이 되시면 그렇게라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라고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승관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승관님하고 딱 얘기해보면 포트 짠 것만 봐도 대충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승관님이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좀 올라오면서 약간 올라오면 그때부터 물량을 줄여 나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관들 들어오면서 다시 올리고, 금리 쪽도 상당히 유리하게 가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교보증권 다시 올라오는데요, 나쁘진 않은데, 올라오는 모습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뭐 지금 증권 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오는데, 일단 어차피 저항에서 사신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 근처에,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물량을 50%잖아요. 40%는 파세요. 40%. 그리고 나머지 10%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0%는 파시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저항을 뚫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증권주라는 게 그렇게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빡빡빡 뚫고 나가는 그런 개별주 같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승관님 어떻게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오해하시진 않으셨죠? 그럼요, 예. 네. 승관님한테 꼭 지금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승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전화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도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보셨지만 최대한 공부 여러분들 시켜드리고 발상의 전환도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건 많이 해드리려는 이유가 뭐 솔직히 제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는 것만큼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방송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또 그대로 되는, 몰라 아닌 것도 있지만 되드는 게
훨씬 많다고 보이거든요. 쭉 지나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를 드리고 급등주 하나 두 개 소개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그거를 알아야지. 맨날 보면은 올라가면은 즐거워, 깨지면 이것만 반복해서 10년, 20년 하면 뭐 할 거예요, 주식? 그분은 할 줄 아는 거 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주식하는 겁니까? 그건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식 10년 했는데요? 그거 10년 한 게 뭐가, 오히려 10년 한 거 그거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는데 흔히 그거 진짜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못 팔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10년 했으면 뭘 좀 알아야지. 하다못해 서당 깨도 3년이면 라면을 풍어를 끓고 식당도 깨도 라면을 끓인다는데 10년, 5년, 10년 했어요. 근데 보면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와,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깨지든 벌든 간에 자기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실력이 쌓여서 해서 결국 벌든 깨지든 해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답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여튼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KTX가 호남선이죠. 그 선이 뚫려가지고 급행으로 뚫려서 그거 기념으로 할 겸 갑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뚫리죠. 그래서 4월 4일 토요일 날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지하 1층 강의실에서 하는데요. 1시 반부터 합니다. 이날. 이제 완전 급행으로 뚫려가지고 그래서 기념으로 해가지고 삥 하고 가가지고 일찍 1시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잘 지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뚫려봐서 한번 가보려고요. 얼마나 빨라졌다. 그래요! 전화 연결 빨리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 누구세요? 예, 천호동의 김영희예요. 천호동의 김영희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먼저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먼저. 소신이요. 그래요? 네, 포스크,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럼 제가 앞에 이렇게 상담할 때 조금 뜨끔하셨겠어요? 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그 한 분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실은 거의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시간을 제 할애해서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서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좀씩 바뀌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 네. 영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기요. 매수가 얼마요? 12만 원. 비중은요? 40%. 또요? 대림산업. 6만 9천 원. 30%. 현대미포조선. 8만 원에 30%요. 그래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그래요. 삼성전기 많이 올라와서 좋겠어요, 요즘. 원래 이거 14만 원에 샀는데 물타기 해갖고. 그래요? 5년 됐어요. 5년 되셨구나. 오래되셨네. 그래요. 삼성전기 왜 이렇게 올라와요, 요즘? 올라왔어요? 그래도 바닥에서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냥 심심해서 올라와. 갤럭시 X6 때문에 그런다고 방송에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삼성전기를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삼성전기의 주봉이에요. 주봉. 이게 삼성전기의 주봉. 주봉이 뭔지 아시죠? 주봉 아세요? 주봉? 주식을 잘 모르니까 조금 요새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금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사고 그냥 그래요? 방송에서 사라 그래서 사고 이래갖고. 주봉이 뭔지 아세요? 주봉. 일봉, 주봉, 월봉. 일주일 저건가?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 요 빨갛고 파란 게 한 주를 뜻해요. 한 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루를 뜻하면 뭐겠어요? 일봉. 한 달을 뜻하면 월봉.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봉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뭘 뜻한다고요? 한 주를 뜻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와, 여기 2010년도 많이 올랐어요. 2010년도. 오, 보이세요? 네. 오, 여기. 그러다가 요번에 또 좀 올랐어요. 좀.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왜 올랐어요, 요번에? 그랬더니 방송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갤럭시? X6.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그때는 몰라요.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그거 사라고 그래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느니 그냥 산다고 그냥. 그때 사는 갤럭시 시리즈가 나와서 막 성공을 거두기 시작할 때였어요. 거. 아, 지금 제가 왜 이 두 개를 묻냐면 이번 반등이나 삼성전기의 반등은 보면요. 삼성전기의 반등은 보면 갤럭시 시리즈 중에 성공하는 시리즈가 나올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한번 뒤집어 볼게요. 갤럭시 시리즈가 성공하는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을 때 주가는 반대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못 올랐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나요? 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사놓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제가 네. 이거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기가 갤럭시 시리즈 S3가 성공할 때 주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 이야기를 돌리면은 이거는 삼성전기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에요. 말. 국어만 알면 되는 거야. 국어도 모르세요? 국어는 아시죠? 네. 국어는 아시죠?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지금 한갑이에요. 61. 61살이면 아직 한참이신데 왜 그러세요? 지금 전 얘기하는 거 듣고는 저희 눈이뻘밖에 안 되시면서 왜 그러세요? 전 80판세나 90판세 되신 분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그러니까 다시 이걸 말을 뒤집으면 갤럭시 S 시리즈가 제대로 성공한 게 없을 때 주가는 못 올랐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갤럭시 S 시리즈의 성공 유무에 따라 삼성전기의 주가는 오름폭을 같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다른 것도 무슨 생산을 해내요. 다른 것도 생산을 해내고 뭐 좀 그러지만 그거는 삼성전기한테 거의 실상은 의미가 없는 수준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결국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를 떠들어도 그러니까 갤럭시 핸드폰 시리즈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럼 요번에도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러려면 하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붙었냐?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6 시리즈가 이번에 엣지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 돼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의미가 없냐? 아니, 이거 의미 있는 반등은 나왔어요. 실은 왜? 계속 밀리기만 했다가 왜? 갤럭시 S 시리즈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 초기에는 지금 성공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물린 가격까지 쭉쭉 올라올 거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실은 포인트가. 이거의 상승에,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이거는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이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와요, 기술적으로도, 막말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갤럭시 시리즈 지금 6가 어느 정도 지금 갤럭시 S5하고 4가 워낙이 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 너무 별로였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초기 반응이 그래도 초기에 어떤 그런 게 괜찮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반등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또 삼성전기 갤럭시 그 갤럭시 S6가 될 수 있는 게 갤럭시 S들이 선풍적으로 많이 팔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슬슬
뭐 요때죠. 이제 요때에서 갤럭시 그 스마트폰들을 바꾸는 시기가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즌하고 교체 시즌하고 맞물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에 경쟁을 하는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이었어요. 애플. 근데 지금은 애플 아이폰하고만 경쟁합니까? 스마트폰에서? 중국의 샤오미부터 해서 지금, 예, 지금 경쟁자들이 막 나오고 있죠. 막 나왔죠. 뭐 물론 뭐 걔네들 세계 경쟁력이 아직 뭐 시장 점유율이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와 지금이 틀린 점은 뭐냐? 이때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둘만 싸웠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애플하고 그게 아니라 중국의 뭐 샤오미니 막 화웨이 이런 애들까지 지금 완전히 막 미친 듯이 덤벼가지고 걔네들 시장 점유율 엄청나게 커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쟁자가 전세적으로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S가 성공을 해도 이때같이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그때는 애플 아이폰만 눌러버리면 됐어. 그러면 그 시장이 쫙 다 왔어. 근데 이제는 경쟁자가 걔 말고도 물론 뭐 아직 삼성 정도는 안 되지만 꽤 의미 있는 중등치 않은 애들도 막 있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갤럭시 S6가 저때같이 성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건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저 때는 애플만 그냥 아이폰만 야 일로 와 뻥 하고 하면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애플 일로 와 뻥 하면 샤오미 막 이런 애들 화웨이 이런 애들 계속 있어. 일로 와 뻥 하면 또 재살아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반등 때문에 삼성전기가 계속 쭉쭉쭉 더 가겠죠 라고 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 최고급 핸드폰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옛날 같지 않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전 세계 핸드폰 조사기구들에 해가지고 삼성의 그 고급 핸드폰에서도 고급 그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는 지금 뭐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 팩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계속 반등하겠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반등은 아니 빠진 거에 대해서 이 반등 나오죠, 당연히. 빠진 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반등 나오죠. 반등 나와요. 뭐 그걸 계속 빠져요? 무슨 삼성전기가 뭐 부도날 회사예요? 계속 빠지게? 당연히 반등 나와요. 나오기. 근데 이 반등이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어지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과거같이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겠냐라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 12만 원이면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지금 40% 물타기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번에 여기 어디에서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때 물량을 최소한 10%에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고 현금을 하고 나머지만 더 보시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40%를 더 가져가시는 건 이포트에서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얼마까지 가면은 그냥 지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고요. 요게 어디서 이제 좀 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제 상승을 멈추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얼마에서 나올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물량을 줄이시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그리고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은 69,000원에 30%인데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좀 되는데도 그래도 요거는 좀 가져가 보세요. 요거는 가져가시는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오면은 일단은 절반은 이익 실현하고 절반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절반 네. 이익 실현하십시오. 그래서 절반만 네.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73,800원 8만 원 매수가인데 현대미포조선은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매수가만 오면은 그냥 파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영희님 포트 이렇게 해서는 그냥 수익 못 내요. 앞으로 원하시는 수익. 그래서 지금 영희님 주식을 다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희님
일단 시장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감을 느끼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이런 거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계셨다가 하셔야지 지금 주식을 100% 채워놓고 이 상태에서 나 돈 벌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포조선은 또 올라온다고 말은 또 방송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 반장이 돌팔이라서 그래요. 네, 다른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똑똑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돌팔이라서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예, 그냥 무식한 놈이 모르고 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따라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무식하게 모르고 떠드는 놈 말이 많이 맞아요. 그분들 말보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 말이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말이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방송 그렇게 많이 보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예. 무식하게 떠드는데 그 말이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무식한 놈이 그냥 혼자 떠드는 거니까 한 번쯤 그냥 그 무식한 놈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영희님.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면 뭐하러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죠?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들으시라고. 네. 모르면 듣기라도 하시라고. 말이라도 잘 들으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 그냥 빨리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래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무식한 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예, 어디서 누구세요? 부천의 김형일입니다. 김형일님. 예. 아, 제대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유. 우리 형일님, 무슨 종목이 궁금하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매수가하고 비중. 8,200원에 50%요. 어우, 한 종목 컨으로 들어오셨어요? 두 종목인데 일단 뭐 이거 한 종목만 하기로 했어요. 어저께 화끈했어요. 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궁금해요. 원래 저 주식원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살 때는 오른 상태에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매도 시점을 많이 놓쳐가지고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예.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저기 뭐더라 그 노령화 그런 관계 있는 쪽이고. 근데 노량화에 뭔데? 얘 여기 지팡이 만들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 회사가 노령화하고 그러한 게 이 회사가 특히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원격 진료 이런 거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어떤 때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뭐 삼성전자 인수. 예, 맞아요. 그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왜 삼성전자가 할 때 왜 자꾸 이 회사가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헬스케어랑 원래 이거 따로 떨어져 나간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가. 그러니까 예, 지금 알고 근데 계세요. 솔직히- 알고 계신데 솔직히, 예. 지금 제가 왜 그 말씀 부탁드렸냐면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핵심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가에 움직일 때 포인트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삼성 자꾸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건 간단해요. 이 회사하고 메디슨이 워낙 옛날에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메디슨이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 메디슨을 삼성이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인수를 했죠. 맞나요? 예, 예.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전에 같이 묶여있던 애니까 그럼 사람들이 좀 관련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회사를 그러면 삼성이 요즘 엄청나게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잖아.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식 경영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이재용 부회장식 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바이오 육성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이오 육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분의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게 그래요. 저는 뭘 모르겠습니다. 인수. M&A요. 인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지금 보면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일선에 어느 정도 나서고 나서부터의 삼성의 지금 어떤 회사들 인수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인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기사들만 검색해보다 아실 거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의 특징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00년부터 쭉 한번 보면은 인수에 대해서 좀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인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딴 데보다 많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오너의 어떤 그런 그 성향도 중요해요. 근데 그 성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그러면서 그쪽 삼성의 어떤 그런 분야를 더 넓혀 나가는데 보면 좀 강점이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메디슨하고 같이 한 몸덩어리였기 때문에 메디슨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수했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것도 인피니티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는 전 충분히 계속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아직 그런 개연성이 살아있고 그런 개연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아직 많이 올라간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가 흔히 뭐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서 야, 못 먹어도 고해. 이러잖아요. 그럼 용어 아세요? 예.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게 문제인데 일단은 비중을 한 10에서 20%만 줄여놓고 한 30% 정도만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비중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면 혹시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비중만 줄여놓고 이거 오른 게 없고 그런 개연성이 아직 살아있고 여러 가지 삼성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도 계속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계속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됐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예.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회사를 예? 삼성이랑 그걸 빼놓고서는 한번 제가 이거를 본 거거든요. 예. 인수 목적이 아닌. 예. 그거 보니까 기관이든 외인이든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많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삼성 인수가 아니었을 때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예.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겁니까? 적은 겁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을 제외하고 냉정하게 보자면요. 이 회사는요.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의료 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그 헬스케어로 해서 이 정도의 혜택을 보는 회사들은 많아요. 이 회사 말고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도 이 회사 그냥 그래요. 뭐 벌 볼 일 있는 실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령화 수혜에서도 그냥 이 정도의 회사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이제 답이 됐나요? 예. 그래서 이 회사의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제가 이거 물량 많이 줄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져가시라는 게 여러 가지 삼성의 그런 부분까지 믹싱을 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어떻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명료하게 딱 궁금한 게 해결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호남선이 이제 KTX가 완전 급행으로 다 뚫려서요. 그거 기념하러 갑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 광역시 농성동에 있는 광주 상공회에서 지하 1층 강의실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1시 반입니다.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오늘 첫 코너에는 알고 계시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부 첫 코너에 누구 나오는지 여러분들 엄청나게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강영민 대표의 상승 통해 과연 어떤 걸 가지고 나오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2부 채널 고정하시고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NS 쇼핑입니다. NS 쇼핑. NS 쇼핑인데요. NS 쇼핑.
이제 상장했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라고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23만 원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직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조금 며칠 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상담을 이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종목.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탱해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지탱을 하고 반등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파라다이스의 당분간의 매력은 없다고 보여요. 저는 매력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상승은 다시 나오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실은 저는 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23,000원 근처만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파라다이스가 과거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종목.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모이는 것도 맞던데요. 에너지가 모이지만 의외로 센 저항이기 때문에 못 뚫을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냥 기다리는 것보단 5,000 여기 5,500원 보이시죠? 종가로 5,500원을 깨면 이거는 그냥 손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 모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다음 종목. 테크윙입니다. 예, 테크윙인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 지금 돌파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조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직 힘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손절가를만 드릴게요. 8,500원을 종가로 이건 그냥 8,500원을 장중에 깨면 그냥 손절하십시오. 그 이상은 물론 이게 진동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요. 그 정도 가격 안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정 라인 그 8,500원을 드린 게 8,500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라인마저 깨면 이제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종목. AP시스템입니다. AP시스템 요즘 굉장히 상승 좋대요. 중국 쪽 길이 열리면서 AP시스템도 지금 워낙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을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요즘 기관들은 굉장히 단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주식을 계속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이건 반등 근데 뭐 하여튼 시장 흐름은 지금 분위기는 좋으니까 계속 이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이거는 7,800원 드리겠습니다. 7,800원을 깨면은 이건 손절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조금 더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가면은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종목. KC그린홀딩스입니다. KC그린홀딩스도 지금 아까 봤던 가비아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래도 아직 가비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 12,000원 돌파하면 이제 에너지가 위로 뿜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고생할 거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제가 드릴게요. 7,700원 손절 라인 드릴게요. 7,700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까지 깨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그 가격 깨면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다임입니다.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현재 30% 7,600원인데요.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빨리 올려야 됩니다. 어찌거나 빨리 올려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올리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이거는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면서 전형적으로 에너지 다 소멸하고 내려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00원 근방이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6,000원.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강한 상승이 안 일어나고 조금씩 올라간다면은 7,300원이나 4,500원 매수가 근처 가면은 그냥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이 약하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는 강영민 대표와 같이 시작하는 거 아시죠? 상승통에 워낙 요즘들 관심들 많이 갖고 여러분들 투자에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익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기대하고 계실 텐데 좋습니다. 잠시 후에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강영민 대표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